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이 시간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입문 때는 그냥 중요한 것만 한다. 중요해도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리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 잠시만요. 그 하나 전인데. 제 3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건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소유권의 기한이라는 건 기초한,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일단 청구권. 그런데 앞에가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물권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청구권이 뭐로부터 발생하는 거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씩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판례의 표현의 일부인데, 그냥 책으로 보시죠. 그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잠시만요. 예. 의 판례 표현의 일부인데, 소유권의 내용을, 아까 소유권의 내용은 뭐였나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였죠.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장래를 향하여 원만하게 실현하기 위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원초적인 구제 수단이다. 약간 원초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만 읽어보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잠시만요. 거기 조문집 잠깐, 법령집 잠깐 보실렵니까? 213조. 자, 일단 213조 제목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일단 읽겠습니다.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두 종류가 한 조문에 같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은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자, 간단합니다. 갑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애가 아까 그 그림 생각하시면서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누구 거다? 을. 그러나 무단이기 때문에 을은 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결과적으로는 이 건물은 존립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물론 나중에 별도로 이제 협의하고 그러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갑이 되고 여러분이 한번 갑이 돼보고요. 내 땅에다가 이 녀석이 건물을 지 맘대로 올렸어? 이 건물 무조건 때려 부술 수 있나요? 만약에 때려 부수게 되면 결국에는요, 이제 손괴죄라는 형법상의 문제도 되고요. 결국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을이란 애가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질해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해주고 등등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버팅기면 결국에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 내 땅이다. 너 내 허락도 받지 않았느냐. 나가라 했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알았어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거해달라고 안 해주는데? 버팅긴다고 했잖아요 제가. 소송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핵심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철거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방금 우리가 봤던 213조와 214조에 근거해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213조가 뭐였냐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조문을 쭉 읽었지만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나는 소유, 너는 점유. 되셨나요? 요 소유물인데 우리란 애가 점유할 권리도 없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213조 제목이 뭐였습니까? 소유물 반환. 그렇죠. 내 소유물을 반환해달라.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지금 갑의 소유물은 뭡니까? 되셨나요? 그 다음 내 땅을 너가 건물로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를 해가지고 내 소유권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방해 제거. 그래서 결국에는요, 갑은 을에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죠. 토지의 인도 및 청구할 수 소송에서 인정이고 갑이 승소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여기 인도 청구하는 것이 반환 청구. 근데 자, 이제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걸로 끝. 불법행위 여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청구. 을은 이 그냥 무단으로 사용해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죠. 만약에 무단이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했으면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득은, 을이 얻은 이득은 정당한 이득입니까? 부당한 이득입니까?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다른데 방해와 손해는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실질적인 의미.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방해는 우리 영어로 따지면은요 만 봐보십시오. 지금은 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을한테 따졌어. 차진해서 철거. 지금은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럴 때 갑이 을한테요 건물 철거 청구한다.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방해 자체는 없으니까. 그런데 을이 자진해서 철거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청구? 그죠? 지금까지 썼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종료된 방해의 결과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철거 청구 같은 것은 현재 진행형인 원인 제거입니다. 원인 제거. 그래서 방해와 손해는 결과적으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단어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만요. 여기 조금 이거 일단 조금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자, 방해의 개념은 손해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물권적, 방해, 배제, 제거 똑같은 말입니다. 막 혼용해서 씁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어떻다? 구별된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방해에는 손해가 포함된다. 될 수가 없죠. 방해는 ing고 손해는 id인데, 그럴 때 판례가 뭐라고 그랬느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배제, 제거 막 섞어서 씁니다. 방해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그래서 제가 ing라고 했죠. 건물 지금 그대로 있을 때. 손해는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가지고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계속 연결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영역은 어디의 영역입니까? 손해배상의 영역. 배상의 영역. 그래서 이 판례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자진 철거해버렸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 방해는 ing, 그 다음에 손해는 ed, 이렇게 적어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 판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문을 읽어볼 거냐면 741조하고 750조를 읽어볼 건데요. 741조가 부당이득이고요. 750조가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 두 개의 조문은 직접적으로는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다시피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물권이,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대장인 소유권이 침해가 되게 되면 그 구제수단으로서 우리 물권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핵심적인 세 가지의 구제수단이 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요 물권적 채권입니다. 원초적 구제수단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는 애들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도 우리 시험 문장을 보면 끊임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되셨나요? 그러므로 이 조문 자체를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법령집으로 가십시오. 741조니까 조금 뒷부분이 되겠죠. 한 60페이지인가요? 저보다 빨리 찾으셨네. 자, 거기 741조 보면 일단 읽겠습니다. 부당이득의 내용, 문장이 쫙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조문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다. 그럴 때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거기는 나름대로 체크해 두십시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부당이득의 구조는
너는 이득, 나는 손해. 그래서 손해 본 사람이 요 이득. 그런데 이 이득이 어떤 이득이 되느냐? 법률상 원인 없이.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가령 뭐 1년 동안 사용했다. 그러면 무단이니까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이 사용해가지고 지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우리한테는 손해를 발생시켰죠. 네, 그러게 되니까 이 요건이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정한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손해를 발생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느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행위가 되냐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물론 고의 과실은 기본이고 위법 행위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죠. 치료비 물어줘야 되죠. 그게 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정당방위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만약 밤에 갑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갑이요,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골프채로요, 정확하게 강도 머리를 가격에서 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고의나 과실이 있었습니까? 고의 있었습니까? 방금 제가 정확하게 머리를 가격에서 쳤다고 그랬죠. 고의 있는 겁니다. 방금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쳐야 우리 가족 지키는 겁니다. 고의 있죠. 골프채로 내려쳤죠. 머리 깨졌죠. 손해 발생했죠. 그래도 손해배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위법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는 예가 뭡니까? 가령 정당방위. 이런 게 인정이 된다면 고의도 있었고 여기 고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때렸고 머리도 깨졌고 그래도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것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죠. 그럼 법이 허용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위법합니까? 안 합니까?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으니까 그때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위법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예외적인 경우고 기본적으로 원칙 여기 중요합니다. 생명 침해나 신체 침해 신체 침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 자체를 어떻습니까? 어떻다? 위법하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권리들이 있죠. 그거를 침해해버리면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거는 일단 위법한 겁니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랬고 예외적으로 이런 사유가 있었을 때 불법행위가 아닌 거죠. 되셨나요? 올해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 다 정답들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거.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매매가 가장매매였다. 어떤 가장매매였느냐?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 을하고 짜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둔 거였다. 되셨나요?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예, 매매가 무효니까. 그런데 을이 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
병은 소유권 원칙적으로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만약 이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방금 했지 않습니까? 을이 지금 갑의 소유권을 침해했죠. 을이 갑의 소유권을 침해했죠. 예, 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되셨나요? 불법행위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기존 사례를 쭉 내놓고 그냥 여기서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겁니다. 가령 올해 나왔던 거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요. 친구 을인데 갑이 부동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금이 염려가 돼가지고요. 야, 네 명의 좀 빌리자. 그래서 너한테 맡기자. 명의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친구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놨습니다. 명의시다 약정 유효 무효? 이 약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등기에 따른 물권 변동 간단하게 줄여서 등기 유효 무효? 지난번에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 지금 2번 읽었습니다. 4조 3항. 됐습니까? 그런데 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매매하고 병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해줬다. 병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소유권 취득해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아, 네. 악에도 소유권 취득하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그러면 을에 의해서 갑의 소유권이 지금 침해됐죠. 네. 아니 여러분이 갑이라면 을의 이 행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소유권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딱 나오는 거. 그냥 나오면 그냥 1번에 나옵니다. 1번에. 계속해서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청구할 수 있다. 내셨나요? 그래서 여기 적어둔 겁니다.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정당방위는 예외적인 경우고 이걸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이거는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했다. 그냥 그 자체로 원칙적으로 위법. 되셨나요? 소유권을 침해했다. 원칙적으로 위법. 위법하니까 뭐가 문제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소유권 침해가 대표적인 불법행위입니다. 대표적인 불법행위.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딱 외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권리들이 있죠. 이걸 다른 사람이 침해했다. 위법해야죠. 위법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불법행위가.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러한 것들. 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순간에 갑의 소유권이 침해된 겁니다.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순간에 갑의 소유권이 을에 의해서 침해된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취득하고 갑과 을 간에는 뭘로? 불법행위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봤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경근 이성이 뭐였나요? 경근이 아빠 직업이 뭐였나요? 벌써 이제 매번 수업 시간에 말한 것 같은데. 외교관이었다니까요. 성은 뭐였나요? 어디 나라 외교관이었나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물어봤었죠. 강경근이었습니다. 강경근. 강대사 와이프, 경근이 엄마.
동서하고 사이가 좋았나요? 나빴나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동서 어디가 문제였나요? 주둥이. 그래서 현근이 엄마가 항상 동서한테 동서 네 입이 문제여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니까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이건 동기유착오였습니다. 동기유착오. 동기유착오는 일치였나요? 불일치였나요? 착오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무슨 착오하고 무슨 착오? 고유한 의미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 고유한 의미의 착오는 일치했나요? 불일치했나요? 지금 아무것도 복습이 안 되고 있다. 복습이. 어찌됐건. 자, 경근이 엄마는 이런 걸 막 주장을 했고, 남당공의 강대사가 평소에 지론이 있습니다. 어떤 지론이냐면, 소방비, 이것에 관련된 비용은 그냥 이것저것 없이 전결로 처리하자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B, X, 전, X, 결, X. 자, 그럼 다시 적습니다. 소유물, 방해, 배제 또는 제거 청구 권이지. 소유물, 방해, 결과제거 청구권이다 아니다? 좀 전에 했던 거 아니다.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지 방해, 결과제거 청구권이 아니다. 되셨나요? 그럼 아까 214조에서 나는 소유, 너는 방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건물 철거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눈치로 빨리빨리 잘 찍으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결에다가 네모쳤고 여기는 비에다 네모쳤습니다. 경근이 아빠의 지로는 소방 비는 잔결로 처리된다 했고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지 방해 제거 비용 청구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전문 봐보십시오. 빠른 눈으로. 여기에 돈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적어져 있나요? 없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읽어보면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또는 민법 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조문을 읽어봐도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적어져 있다 안 적어져 있다? 안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여기 소방비는 전결로 처리다 해서 전이 뭡니까? 바로 그 밑에 뭐 X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예, 전보배상. 되셨나요? 그거는 지금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전보배상이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 넘어가고 자 남당공에 강대사가 있고 이 사람의 평소의 지로는 소방비는 전결로 처리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B, X, 결, X. B가 뭐다? 비용. 방해배제 비용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이 뭐다? 결과. 예, 방해 제거 청구권이지 방해 결과적 청구권이 아니다. 다시 봅니다. 2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지 방해
결과제거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214조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방해 제거 비용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또 이거 B가 뭔지 결이 뭔지 분명히 저는 여기다 다 적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100% 장담합니다. 안 나죠. 그러나 왜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기억나거든. 이제 점점 하면. 그러니까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근이 아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쫙쫙 연결이 돼야 그래야 또 할아버지도 나오고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단골로 그냥 다 시험에 정답들로 나오는 겁니다. 벌써 몇 개입니까? 판례가 6개, 9개, 여기 한 10개 되나? 10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것만. 단골로 나오는 것만. 그런데 또 모르죠. 이것만 또 이제 다음에 저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이것은 또 알고 있으실지도. 그런데 제가 기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그런데 미리 그 기초, 발판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판례들이었고, 그랬지만, 물론 다 반복되어 출제했습니다. 다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얘만 한 번 나왔고. 아까 전 X에서 전보배상이라는 거 지금 말씀을 지금 안 드렸는데. 그랬고, 나머지들은 다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그랬고, 이제 방과로 이번에 철거 청구, 퇴거 청구 관련 핵심 판례. 자, 이거 이제 일단 여기 갑소의 토지가 있고요. 을이란 애가 무단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는 을이 살고요. 그 다음 병은 이렇게 임대차가 있어가지고 상황 이해되시죠? 2층은 지금 병한테 세준 겁니다. 임차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이면 버팅기니까 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건물주 을 확인됐나요? 세입자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 청구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병한테, 을한테? 당연히 건물 주인한테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을한테. 세입자한테는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저기 제목 보면 철거 청구 뭡니까? 퇴거 청구. 퇴거 청구 관련 판례. 건물주 을한테요. 네 건물에서 퇴거해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을은 직업물입니다. 을은 직업물. 퇴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한테는 퇴거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걸 집행을 하려면 판결이 있어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해가지고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을이 철거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말은 건물 철거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판결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병 내보내야 되죠. 병.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퇴거 청구. 여기에 대한 판결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에는 아주 자주 나왔고, 작년에도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확인되셨나요? 네, 우리 시험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투, 건물 소유자, 건물주. 건물주한테는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네. 된다. 되셨죠? 퇴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자주 정답으로 나왔고, 임차인을 상대로는 당연히 철거 청구는 못하고, 그렇지만 퇴거 청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판결 가지고 임차인 내보내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요 밑에는 지금은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소유권에서는 일단 다른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공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매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나오는 것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물론 공유도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그 정도만 봐두고. 그래서 아까 물권은 크게 처음에 뭐하고 뭐로 나눈다?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눈다. 본권의 대표주자가 뭐다? 소유권. 이 소유권 일부를 제한하는 물권들이 있다. 첫 번째가 뭐다? 용익 물권. 그 다음에 뭐다? 담보 물권. 그래서 이제 순서가 점유권 했고,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그 다음으로 뭐가 합니까? 용익 물권으로 간다. 용익은 무엇의 줄임말이라고요? 사용 수익. 그랬고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니까 처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상권이 나온다. 지상권이 나온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기출 지문이 한 시험에 3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병이 이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됐죠. 을한테요, 너 나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권자는 땅 주인 바뀌었다고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게 바로 용익 물권에서 이 물권의 상대방 아까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 절대권.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갑을 병 중에서 누구 이야기합니까? 방 그림에서. 예.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지상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물권적 토지 사용권이다. 다른 사람 물건을 빌려 쓰는데 물권 가지고 물권을 취득해서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개념만. 일단 잠깐 이렇게 두고요. 다시 한 번만. 지금 이 그림에서 지상권 설정자는 누굽니까? 이 그림에서 아니 지금 갑이요. 갑. 갑. 설정은 처분행위입니까? 아니요. 처분행위가 아니라 사용 수익. 아니요. 사용 수익한다 그런 거 물권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법률 행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눌 때 의무 부담 행위하고 그 다음에 처분 행위로 나누는데 이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냐 이겁니다. 처분행위. 처분 행위입니까? 처분 행위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가 소유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 반쪽을 이렇게 떼줘가지고 을이 이 토지를 이제 사용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갑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정자, 빌려서 쓰는 사람이 용익 물권자, 그 중에서 지상권자.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설정자. 되셨나요? 빌려준 사람이 설정자. 그 다음에 빌려 쓰는 사람이 그 용익 물권자.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그냥 빠른 속도로 비교만 하면 되니까 저희 법령집으로 가보십시오. 279조 봐보십시오. 279조 26페이지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권자가 지상권자.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서 이 타인이 누굽니까? 갑을 해서. 우리 그림에서 타인의 토지니까 이 타인이 땅 주인 아닙니까? 갑. 지상권자가 을. 되셨나요? 그러니까 을이 빌려 쓰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 타인의 토지를 을이 물권적으로 빌려 쓰는 겁니다. 물권적으로.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잠깐 페이지는 28페이지로 넘겨두시고. 28페이지로. 이번에 이제 어떤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냐면, 여기가 갑소의 토지입니다. 여기가 을소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공로가 있습니다. 공로. 자, 그런데 갑이요, 이 공로로 나가려면은요,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요 길을 이용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불편하겠죠. 그러면 을하고 협의가 된다면은요, 요렇게 해가지고 통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공로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나오는 이 물권이 뭐냐면, 지역권이라는 물권입니다. 지역권이라는 물권. 자, 291조 봐보십시오. 지역권의 내용.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가로는 건너뛰고요.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일단 대충 감만 잡으시고. 자, 그래서 설정계약하고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을 하고요. 그럼 여기도 지역권자와 지역권 설정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역권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지역권자? 예. 지역권도 용익물권의 일종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쓰는 겁니다. 쓰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의 토지를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갑. 그러니까 얘가 누굽니까? 지역권자. 을은 뭐라고 부릅니까? 지역권 설정자. 을이 갑한테 지역권을 설정을 해줘버리게 되면 갑이 이 땅을 다니니까 을이 불이익이 발생하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처분행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린 거냐면, 아까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땅이 하나만 나옵니다. 땅이 하나만. 근데 여기는 땅이 두 개가 나오니까 누가 지역권자고 누가 지역권 설정자인가, 그것부터 빨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 물건을 쓰는 사람이 용익물권자입니다. 물권자. 됐죠? 여기도 갑이라는 타인의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빌려 쓰죠. 얘가 사용합니다. 사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익물권자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 지상권자. 이 그림도 보면 갑이 지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합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사용하는 사람, 지역권자. 을이 그러한 불이익을 스스로의 의사로 부담한 사람, 설정자.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역권에서는 토지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죠. 조문. 한 두 번 정도 더 읽겠습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그 다음 주의하십시오. 자기의 편익이라고 적어져 있나요? 아니면 자기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토지 두 개 나왔나요? 타인의 토지, 자기 토지. 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편익은 편리함과 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2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강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을 소유인데, 을은 여기다가 지금 건물 같은 걸 안 지은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 을이란 애가요, 한 10층짜리 건물을 지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갑의 지금 유일한 낙이요. 유일한 낙이 새벽에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면서 커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이런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 짓지 않는다. 안 올린다. 만약에 을이 콜 한다면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러게 되면 이런 것은 조망권 확보를 위한다 해가지고 조망지역권. 이런 것들은 통행지역권.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갑소의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물이 잘 안 납니다. 다른 사람 땅에서 물 끌어다 쓸 수 있죠. 합의되면. 그런데 여기가 물이 잘 안 나오면 바로 인접한 토지들도 물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가 을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일정한 장치를 해가지고 끌어 쓸 수도 있죠. 합의되면. 그러게 되면 요 갑이 누굽니까? 지역권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용수지역권자. 이 사람이 용수지역권 설정자. 다른 사람 땅을 지금 갑이 쓰고 있죠. 되셨나요? 예, 이런 식으로. 땅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럴 때, 아까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을 위하여 아니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자기 토지. 예, 토지가 두 개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편익이란 말이 편리함과 이익이 되는데요. 자기 토지의 편익. 여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망권이 확보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토지가 옆 토지로부터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편익이라고 합니다. 그냥 앞으로는 서비스. 근데 사람이 받는 겁니까? 땅이 받는 겁니까? 예, 땅이 받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랬고, 여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땅이 요역지입니다. 되셨나요?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땅이 두 개가 나오고 땅 이름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좀 봅니다. 지역권자는 뭘 소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안 적어져 있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이 딱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망지역권도 가능하고 통행지역권도 가능하고 용수지역권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가로에가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승역지,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되는 땅. 그 다음에 자기 토지, 가로에가 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역지, 서비스를 받는 토지. 그래서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권 개념을 위해서 하나만 더요.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도자기를 만드는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필요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 을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좋은 재료가 나옵니다. 양지르 재료. 그러면 갑은 을로부터 지역권을 설정받아가지고 또는 지역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이 토지에서 재료를 채취할 수 있겠는가? 왜 안 됩니까? 토지가 아니라. 네. 땅이 무조건 지역권은 몇 개 나와야 됩니까? 자신의 토지 2개. 토지가 2개. 그럼 여기는 땅이 하나만 나오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개념을 위해서 이런 권리는 인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인여권이라는 물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보십시오.
사람이 서비스, 사람한테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인여권이 아니라 뭘 규정하고 있다? 지역권. 그래서 토지가 두 개가 나오고 하나가 요역지, 그 다음에 여기가 승역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지역권입니다. 여기 지역권. 네, 그 정도 개념을 봐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전세권. 네, 거기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